안녕하세요. 저번에 발표드렸던 DDPM에 이어서 금일은 Denoising Diffusion Implicit Models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DPM 혹은 DDPM에 잘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enoising Diffusion Implicit Models, DDM이라고 불리는 이 스터디는 기존의 디퓨전 모델의 한계점인 프로세스가 많은 타임 스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기존의 모델이 왜 타임 스텝스가 많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드리자면 일단 Diffusion Probabilistic Models DPM은 연속적이고 확률적인 과정을 갖는 연력학에 영감받아 고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PM에서 정의하는 forward 프로세스 자체가 Continuous Time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의된 궤적 자체가 이전 스테이트만의 의존적인 마르코프 체인을 가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궤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스텝의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기존의 디퓨전 모델은 매우 많은 타임 스텝을 필요로 합니다. DDIM은 기존의 디퓨전 모델스의 목적 함수의 형태로부터 인투이션을 얻었는데요. 기존 디퓨전 모델과 연관 깊은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인 NCSN 그리고 디퓨전 베이스드 모델인 DDPM에서는 이 L 감마라는 형식의 weighted objective 펑션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 함수의 매개 변수화된 함수인 이 입실론 세타 값을 보시면 이 값의 입력을 보시면 마르코프 체인 형태와는 상관없이 깨끗한 데이터인 x0를 가지고 바로 xt를 도출해내는 형태를 갖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알파 t랑 1 알파 t 정의된 이 x0에서 xt로 바로 도출해내는 이런 트랜지션 커널만을 사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코프 체인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생성 모델의 그래피컬 모델을 어떻게 형성하더라도 이런 오브젝티브 펑션만 도출해낼 수 있다면 기존의 DDPM 혹은 NCSN으로 훈련되었던 모델을 새롭게 정의된 그래피컬 모델을 따르는 샘플링 과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생성 모델의 그래피컬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디퓨전 모델은 위 그림의 좌측과 같은 이런 형식의 마르코프 체인 형식을 갖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forward 프로세스가 이전 타임스텝뿐만이 아닌 시작 지점의 깨끗한 데이터에도 의존할 수 있는 이런 우측과 같은 그래피컬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퍼런스 프로세스는 이 하단의 수식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x0와 xt가 주어졌을 때 xt-1을 도출해내는 형식을 갖습니다. 이 인퍼런스 프로세스를 가지고 나중에 본 연구에 대한 오브젝티브 펑션 또한 같이 정의를 해볼 겁니다. 이렇게 정의된 그래피컬 모델은 더 이상 디퓨전 프로세스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소개드렸던 타임 스텝이 많아야 하는 이유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어집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텀들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목적 함수는 x0를 가지고 xt를 바로 도출해낼 수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최소의 컨스트레인트인 이 x0에서 xt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러한 트랜지션 커널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 알파라는 스케줄은 이런 디크리징 시퀀스의 형태를 갖습니다. 이렇게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 정의된 트랜지션 커널과 마지널라이제이션을 이용하는 식의 전개를 통해서 이 인퍼런스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포스테리어 또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포스테리어에서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더미 베리어블인 시그마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사용자가 아무렇게나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그마가 0이라면 인퍼런스 프로세스의 랜덤리스는 x0에서 xt를 도출해내는 부분에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x0랑 xt가 주어졌을 때 xt-1은 디터미니스틱하게 결정이 되고요. 실제 이 인퍼런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수행하게 되는지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이 x0가 주어졌을 때 이 xt를 도출해내는 트랜지션 커널을 통해서 xt를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이 x0랑 xt가 주어졌으니까 이 정의된 포스테리어를 통해서 xt-1을 내놓는 거죠. 참고로 이 커널들을 모두 정의할 수 있게 되면 현재 그래피컬 모델에 대한 포워드 프로세스 또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정의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훈련의 대상이 되는 매개 변수화된 리버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xt-1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x0와 xt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리버스 프로세스, 즉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과정에서 xt와 예측된 입실론만이 주어지고 이제 x0 값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t와 입실론을 통해서 x0를 도출해낼 수 있는 함수, 이 f라는 펑션을 정의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x0랑 xt를 같이 알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정의된 f랑 이전에 사용했던 그 q라는 포스테리어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자 하는 xt-1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t가 1일 때는 특이하게도 이 정의되었던 포스테리어를 쓰지 않고 단순하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정의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는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 결과에 대해서 이 서포트가 모든 위치에서 존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리버스 프로세스가 정의되었다고 할 때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식을 J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도출된 목적 함수인 J랑 그리고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목적 함수인 L 감마 사이의 연결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찾은 결과가 이제 띠어럼 1에 나와 있는데요. 이 띠어럼 1에 대한 증명은 논문의 어펜딕스에 있고요. 어떻게 구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프로세스에 대한 컨디셔널 디펜던시와 마지널라이제이션과 같은 계산적 테크닉을 통해서 수행이 됩니다. 본 발표에서는 굳이 자세한 과정은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이를 통해서 이 띠어럼 1을 정의함으로써 이 도출되었던 오브젝티브 펑션 J랑 L 감마 사이의 연결점을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DDPM에서 사용했던 Lsim플인 unweighted 버전의 감마가 1인 L1은 모델이 타임스텝에 대해 웨이츠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L 감마랑 동일한 옵티멀 솔루션을 갖게 됩니다. 즉 Lsim플로 학습되었더라도 위의 가정, 그러니까 모델이 타임스텝에 대해 웨이츠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만족한다면 새롭게 정의된 리버스 프로세스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 가정을 만족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만족하지 않을 때 그냥 사용을 했을 때도 경험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제 앞서 정의했던 리버스 프로세스를 가지고 데이터 생성 과정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아래의 샘플링 섹션에 나와 있는 거랑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시그마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수이고 이를 0으로 설정하면 DDIM이 됩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바죠. 이제 실제로 어떻게 타임스텝을 줄여서 샘플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실 매우 간단한데요. 라지 t라는 그 타임스텝이 있다고 할 때 t보다 더 적은 인티저 s가 있다고 하면 이 기존 라지 t개의 타임스텝들 중에서 s개의 타임스텝들을 고릅니다. 이 서브셋을 이 x 타우가 포함된 집합이라고 했을 때 이 타임스텝의 서브셋을 가지고 그대로 이 그 스케줄들을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DDIM은 XT랑 X0가 주어졌을 때 XT-1이 디터미니스틱하게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타임스텝을 연속적으로 확장시켰을 때 어떤 ODE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직관을 통해서 ODE를 정의해보자면 이 식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X 라지 T로부터 X0를 생성했다고 했을 때 이 생성된 X0로 그 X 라지 T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성질을 consistency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점은 이제 그 X0에 대응되는 X 라지 T를 latent representation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latent vector interpolation 등 여러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부터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지 S는 전체 1000번의 타임스텝의 서브셋에 대한 개수입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는 인퍼런스 프로세스의 베리언스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DDIM과 DDPM에서의 베리언스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에타라는 베리어블로 매개 변수합니다. 에타가 0일 때는 DDIM과 같아지고요. X가 1일 때는 DDPM의 포스테리어의 베리언스와 같아집니다. 여기에서의 시그마 햇은
DDPM에서 정의된 리버스 베리언스로 이제 논문에서는 명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DDPM에서 리버스 프로세스의 엔트로피의 바운드에 해당하는 베타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스텝의 수를 줄여나감에 따라서 DDIM의 성능 자체가 다른 상황보다 더 좋음을 알 수가 있고요. 시그마가 작을수록 타임 스텝이 적어졌을 때 성능 방어가 잘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정의된 프로세스에서의 인터폴레이션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GT에서 인터폴레이션한 그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스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 시각화들은 DDPM에서는 그 t가 라지 t일 때 인터폴레이션 하면 매우 높은 다이버시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OD 섹션에서 언급드렸듯이 DDIM은 훌륭한 컨시스턴스를 보이기 때문에 이 DDIM에서는 시멘틱 인터폴레이션을 매우 잘 수행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컨시스턴시 성질을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X0부터 X라지t로 인코딩하고 다시 X라지t에서 X0로 복원하는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리컨스트럭션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 에러에 대한 결과는 0에서 1 구간으로 스케일링된 데이터의 per dimension mean squared 에러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복원된 값에 대한 에러를 확인해 보시면 물론 타임 스텝이 가장 많을 때 좋은 성능을 보이긴 하지만 이 타임 스텝이 적더라도 훌륭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